개발을 하는 개발자, 비단 개발자가 아니어도 직장인이라면은 모두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워라밸, 문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돈 이것도 클 테고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애플, 메타, 구글 이런 회사까지. 아까 말한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개발자, 엔지니어로서의 실력은 상당해야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일단 개발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합니다. 더 좋은 곳에 가려고요. 하지만 개발자로서 깊이 혹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작에 앞서서 이 방법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실력이 없는데 성공할 방법이 없는데 리스크도 없다. 그러면 모두가 그 방법을 하려고 하겠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저는 제 경력의 전부를 이 방법에 썼고 이전에도 실패를 했으며 지금도 피벗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초기 스타트업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주식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새 엔비디아 주식 되게 핫하죠.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도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지금이 아닌 6개월, 1년, 더 나아가서는 5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겁니다. 즉 지금보다 20배나 쌌던 5년 전에 AI가 더 핫해지리라는 점에 베팅을 하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거죠. 당연히 이게 말이 쉽다는 걸 알고 저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겁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지금 좋은 회사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회사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쓰는 이 전략을 우리 커리어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미 좋은 회사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런 회사가 초기 스타트업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2, 3년 꽉 잡고 버티고 있자. 이런 회사는 아까 말했던 회사들에 비하면 들어가기가 비교적 쉽고 만약에 그 회사가 커지면서 성공한다면은 내가 얻을 것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비단 스톡옵션 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톡옵션 엑시스로 돈을 버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런 걸 말할 레벨도 아니고요. 다만 회사 자체가 커지고 이에 따라 프로덕트를 운영하는 경험을 가진다면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내가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내가 오늘의 쿠팡의 초기 멤버로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덕트를 운영해봤다라는 말을 한다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경영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스타트업 창업이 쉬웠던 건 아니지만 요새 스타트업은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대기업이나 컨설팅 회사 출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리스크를 지고 창업을 하는데 또 일을 적당히 하진 않겠죠. 되게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우리가 다이렉트로 같이 일을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네이버, 삼성전자, 컨설팅 회사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이지만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입사가 비교적 쉽습니다. 경영진이 아무리 우수해도 회사 자체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경력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그분들은 이미 다른 곳에 가서도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지고 연봉을 더 깎으면서 이런 회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줄 수 있는 연봉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데려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이건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여러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니어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초기 스타트업도 취업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보다 채용 절차가 간소하고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입사가 쉽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의 인재들도 좋고 성공하면 개이득이고 입사도 쉽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리스크는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 리스크는 두 가지인데요. 1번, 이 일 저 일 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초기 스타트업은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개발자지만 제가 CS 대응 업무를 한다든지 마케팅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주니어일 때는 내가 뭘 잘하고 나에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하면서 경험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큰 리스크는 바로 이번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창업은 망합니다. 스타트업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앱들인 토스나 쿠팡, 당근마켓 이런 회사들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정말 몇 안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살아남아도 지속적으로 자생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렇게 초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통계만 봐도 10개 중에 7개가 5년 안에 망한다고 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초기 스타트업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갔는데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망해요. 돈을 못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 이력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내가 아무리 그때 열심히 하고 경험을 쌓았어도 이걸로 내가 내세울 게 없다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리스크가 워낙 커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한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직원인 우리는 대표보다 잃을 게 적습니다. 우리야 뭐 다른 회사 다시 구해서 취업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개발 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라면은 일단 들어가고 버티기만 하면 이득이니까 한 번쯤은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많이들 말을 하는 게 대표의 역량, 회사의 재무적 상황,
아이템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만 저는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번 아이템 출시 여부. 회사 아이템이 출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이템이 어떻게 될지 단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전략에서 리스크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를 더 걸었으니까 입사는 더 쉽겠죠.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더 많을 거고요. 제가 6년 전에 처음 일했던 스타트업에서는요, 회사가 투자를 받고 아이템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바로 신입들을 채용했었어요. 그리고 근 1년간 계속 POC를 하다가 아이템들이 무너지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템이 잘 터지면서 회사가 잘 굴러갔거든요. 저는 그때 아는 형 회사였고 다시 일이 끝나고 대학에 돌아가면 됐어가지고 부담이 되게 적었는데 그때 신입으로 들어왔던 형들은 지금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가 정말로 컸을 텐데 말이죠. 리스크에 따른 선택은 자유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아이템의 반응 정도는 보고 나서 들어가기를 권장드립니다. 2번 최소한의 시니어 기술 쪽 사수를 말합니다. 뭐 CTO가 될 수도 있고 CTO가 아니어도 그냥 몇 년 차 사수가 될 수도 있죠. 뭐 3, 4년 차 개발자가 될 수도 있죠. 진짜 한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프로덕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거는 회사 초기에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요새는 인터넷에 워낙 자료도 많고 다른 사람 건너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AI 도움 받아도 됩니다. 저도 사수 없이 혼자서 많은 걸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럼에도 사수가 없다면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기 때문에 또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가 최소한으로 말한 이 1, 2번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말하는 이 전략,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전략 자체도 이 리스크 확률이랑 연결이 됩니다. 애초에 성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는 거를 다들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개발자로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한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전략도 있고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개발자로서의 개발 공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에는 개발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만들었습니다. 제가 리스크를 지라고 권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오늘 내용은 제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